안녕하세요. 이것이 iOS다. 6장 로또 앱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찍어 놨다가 이번 주에 엑스코드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엑스코드가 8.3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는 바람에 어느 정도 바뀐 부분들도 있고 그대로 써도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헷갈리실까봐 전체 강의를 다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반부 강의는 스위프트 설명이랑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지 않아서 그대로 뒀고요. 그 부분들은 예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재촬영을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앱은요. 6장에 있는 로또 번호 추출 앱인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로또 번호를 드로우 버튼을 누르면 로또 번호가 이렇게 5게임이 나오겠죠. 6개의 번호가 5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면 해당 번호가 저장이 되고요.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만들어 놨던 로또 번호가 다시 불러져 오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야겠죠? 기본적으로 iOS 싱글 뷰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파일,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이 창이 뜹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프로덕트 네임에 로또 드로우 이그잼플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 세팅이 됐으면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넥스트가 활성화가 안 돼요. 오가니제이션 아이덴티파이어. 저는 com.studio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의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랑 똑같이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다 이제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 됐으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저장할 부분을 고르겠죠? 저는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부분은 이렇게 메인 스토리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화면이 좀 좁으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좀 더 넓게 봐줄게요. 자, 여기에 이제 아이템들을 추가할 거예요. 어떤 아이템을 추가할 거냐면 이전에 보셨던 이 부분 이 아이템들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추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오브젝트를 삽입을 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툴바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툴바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쭉 끌어다가 여기 위치에 딱 맞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툴바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 아이템이 존재가 하죠. 아이템을 저희가 로드, 세이브, 드로우 이렇게 총 3개를 넣어줘야 해요. 그래서 바 버튼 아이템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총 3개의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였죠? 로드, 세이브, 드로우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버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정렬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보시면 플렉시블 스페이스 바 버튼 아이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넣어주시면 아이템들 사이의 거리를 자동으로 적절하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이 회전이 돼도 이 넓이를 플렉시블 스페이스 바 버튼 아이템이 잘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양옆에 잘 붙어 있고 세이브 버튼은 가운데 나와 있도록 잘 조절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보시면 픽스드 스페이스 바 버튼 아이템이라고 있는데 이건 길이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거리로 띄워놓고 싶으시면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플렉시블 스페이스 바 버튼 아이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툴바가 준비됐으니까요. 테이블 뷰를 넣어가지고 이곳에 저희가 로또 번호를 디스플레이할 테이블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처음에 테이블 뷰를 넣었을 때는 요 영역만 차지하잖아요. 요것들을 POA에서 꽉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줘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탁 눌러보시면 테이블 뷰에는 앞으로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테이블 뷰의 필수적인 부분은 데이터 소스와 델리게이트 부분입니다. 이 테이블 뷰가 여러 개의 섹션, 여러 개의 데이터 로우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어느 컨트롤러에서 불러올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컨트롤러가 어디 있는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동적으로 생성했을 때는 거기서 바로 연결해 주면 되지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보드에서 데이터 소스를 쭉 끌어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용할 스토리보드하고 요 뷰와 기본적으로 연결된 컨트롤러에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해 줄 겁니다. 데이터 관련 부분은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 줘서 처리가 되고요. 이벤트나 UI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는 건 델리게이트라고 해서 그것들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데이터 소스나 델리게이트는 하나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구조가 복잡해지게 되면 서로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소스를 연결했으니까 테이블에 들어갈 셀에 관한 설정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셀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건데요. 우선 요거는 꺼줄게요. 계속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Attribute Inspector라고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테이블 뷰에 관한 설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토타입 셀이라고 컨텐츠가 현재 다이나믹 프로토타입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준 셀을 잡아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모양으로 데이터가 나올지 이것들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0이기 때문에 아무런 셀도 나오지 않잖아요. 저희가 프로토타입 셀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1로 올려서 하나를 잡아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이나믹 프로토타입과 스태틱 셀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불러온다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온다고 하면 거기에 셀들이 몇 개의 셀들이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러올 때까지는 모르죠. 그럴 때는 프로토타입 다이나믹 셀을 사용하게 되고요. 스태틱 셀을 사용할 때는 이미 개수를 알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스태틱 셀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메뉴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정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메뉴들을 테이블 뷰를 써서 보여줄 때는 스태틱 셀을 사용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토타입 셀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토타입 셀을 설정했으니까 이것이 대표 셀이 돼서 나중에 어떤 데이터들을 추가하더라도 이 셀과 같은 모양으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로또 번호들은 6개의 숫자가 한 셀에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레이블을
6개를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검색해서 레이블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레이블을 6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총 6개의 레이블을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이 레이블들의 정렬 같은 과정은 처리하지 않고요. 다음 단계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이 부분들만 레이블만 추가하는 데까지 진행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보여지는 부분을 좀 해결을 해볼게요. 요 레이블들이 지금 레이블이라고 떠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숫자를 표기할 거니까요. 우선 45 이렇게 한번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앱을 만들기 전에 로또 번호 추출 앱이 뭔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잖아요. 다들 로또가 뭔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 45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자면, 로또는 총 6개의 번호를 가지고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복권입니다. 그런데 1에서 45 사이의 숫자 6개를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고 숫자를 넣어 본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두시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화면이 좀 작아야 되니까 iPhone 5 정도로 설정을 하고 실행을 딱 해 보겠습니다.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짜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고 오류가 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소스를 뷰 컨트롤러하고 아까 연결을 했었잖아요, 스토리보드에서. 근데 그 부분들에 관련된 메서드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자,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해결하러 가야겠죠? 앱을 꺼주시고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다시 뷰 컨트롤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뷰 컨트롤러.swift 파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소스를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 클래스 파일에 우리가 테이블 뷰와 관련된 메서드들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필수 메서드들을 구현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number of sections in table view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 뷰에 섹션이 몇 개가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159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6-24의 섹션이 어떤 것인지, 섹션이 무엇인지 이미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섹션은 테이블 뷰가 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관한 숫자인데요. 저희가 만들 로또 번호 추출 앱은 섹션이 하나이기 때문에 1이라고 설정만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func number of sections in table view 이렇게 해주시고요. return 1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펑션으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어떤 필수 메서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메서드 구현을 직접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이블 뷰의 섹션 안에 몇 개의 로우, 몇 개의 셀이 존재하는지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도 구현을 해줄게요. 테이블 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선 0개의 셀이 있다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살펴보면 테이블 뷰
관련 메서드고요. 테이블 뷰가 있고 그 다음에 number of in section 이렇게 두 개의 인자가 있고 반환값으로 인티저 값을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섹션 안에 몇 개의 셀이 있느냐를 반환해 주는 거고요. 지금은 0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앱을 실행해도 로우가 없다고, 셀이 없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섹션이 만들어졌고 셀이 만들어졌는데 그 셀의 데이터라든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지 설정해 주게 되는 실제로 셀을 생성하게 되는 메서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 줄게요. 테이블 뷰. 인덱스 패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제 메서드의 모양을 갖춰줬으니까 셀을 만들어서 반환해 줘야겠죠. 임의의 셀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인 메서드들, 테이블 뷰의 데이터 소스를 구성해주는 기본적인 메서드들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앱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 버튼 눌러주시고 빌드 석시드가 떴습니다. 앱을 실행을 하면 아까와 같은 차이는 없죠? 실행이 완료가 됐는데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열면 이렇게 아까와는 다르게 오류가 나지 않고 앱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이 레이블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셀이 있는지 셀들을 보여줄 부분을 만들 건데요. 프로토타입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갈게요.